1번에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법에 어긋나게 붙이면 안 된다 이렇게 써놓고 굵은 글씨 써놓은데 봐봐. 거기 보면 행정처분, 예를 들어 허가내주면서 거기다 붙여놓은 부관하고 사이에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부관을 붙였다는 거야. 응? 실제적 관련성이 없는 경우. 그러면 아직 붙이진 않았어. 근데 행정기관 입장에서 야 이거 관련 없는 부관을 이거 붙이면 관련 없는 걸 붙여서 이거 문제가 될 것 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꼼수를 부려. 그래가지고 부관을 안 붙여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 이제 밑줄 쳐놨잖아. 아마 어떤 사람이 골프장 무슨 사업하는데 승인해달라고 신청 왔나 봐.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장이라고 하죠. 인천시장 입장에서는 이 사람 골프장 승인 내주는 대가로 뭔가 좀 땅을 기부해라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단서로. 근데 그렇게 하면 골프장 승인 내주는 거하고 땅 기부하는 건 연관성이 없는 건데 문제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그래. 그걸 싹 피해서 아무 부관 단서 안 붙이고 그냥 골프장 승인만 내줘. 그래놓고 뒤로다가 속닥속닥 너한테 골프장 사업 승인 빨리 내줬으니까 그냥 네가 무슨 땅 이거 시에다가 그냥 네가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네가 알아서 기부하는 식으로 해라. 이렇게 된 거야. 응?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 거야? 골프장 승인 내주는 대가로 관련 없는 땅을 기부받은 거잖아. 근데 이거 법이 금지하는 걸 피해서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취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법이 금지하는 걸 결국 목적 달성한 꼴이 되니까 이건 허용될 수 없다. 위법이다. 법행정의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허용될 수 없다는 거죠. 응? 그죠? 이해됐죠? 쉬워서. 그 다음에 2번은 예전에 딱 한 번 나오고 최근에는 안 나오긴 하는데 우선 2번의 전제 조건은 국민한테 세금 낼 의무, 우리 납세 의무라고 얘기를 해. 국민한테 세금 내야 될 의무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뭐야? 세금을 부과하는 고지서를 통해서 명시적으로 상대방한테 세금 부과 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사람한테 세금 부과돼서. 근데 이게 어떤 일이 있었어? A라는 업자가 있는데 A라는 업자가 이제 허가를 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얘가 세금을 안 낸 게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A라는 업자가 B라는 업자한테 사업을 넘겼나 봐. 응? 그리고 이제 이 사업 넘기는 거에 대해서 행정위원회 승인을 얻도록 돼 있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 승인을 내주는데 신청을 받고 승인을 내주는데 조건이 있다. 너 A 업자가 세금 안 낸 거 이걸 인수하는 B 업자 네가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준대. 그러면 이거 원래 세금 내야 될 납세 의무가 발생하려면 그 사람한테 명시적으로 세금 부과 조치가 법에 근거해서 그거가 돼야 되는 거지. 아니 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주겠다. 이거는 허용될 수 없다는 거야. 응? 그런 취지고. 자, 3번. 이건 뭐 저 앞에서도 했지. 부당결부금지 공부할 때. 첫째 그때 뭐야? 주택사업 승인 내주는데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하라고 단서로 붙인 거야. 거기 아예 힌트 말이 있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이 결정적 힌트 말이 주어져 있습니다.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해라. 위법이다. 응? 그 다음에 4번은 내가 굵은 글씨에 딱 부재소 특약이라는 게 뭐야? 부재소라는 건 소송 제기를 안 한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여기 이제 쭉 읽어보면 지방자치단체이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인으로 뭐 재지정해준대. 재지정해주는데 조건이 있대. 언제라도 도매시장 법인으로 지정해둔 걸 언제라도 다시 철회할 수 있다. 응? 그 철회해도 일체 거기에 대해서 뭐 소송이나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라고 이제 약속하라는 거야. 응? 근데 우리가 민사소송을 안 하겠다. 이런 거는 포기해도 돼. 그럼 포기가 가능해.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소송을 제기 안 하겠다. 이거는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보잖아. 우리 배웠잖아. 개인적 공권 공부할 때. 그럼 법적으로 포기가 허용될 수 없는 권리인데 포기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단서로 붙이고 이거 약속해야만 재지정해준다. 이거 행정소송까지 포함해서 일체 소송을 안 하겠다라고 약속해라 하는 부관은 이거는 허용될 수 없는 부관을 붙인 거다. 응? 부재소 특약.
그 다음에 5번 판례 보면 소위 둘째 줄에 기선선망 어업허가라는 게 있어. 응? 나도 잘은 모르지만 이 문구를 보고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제 어업허가를 해주는데 아마 이 큰 배가 있고 큰 배에서 그물을 내리면 뭐 이렇게 작은 배들이 그물을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는 그런 어업 활동인가 봐.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야간에 뭐 이렇게 불을 밝혀가지고 고기들 모이게 하는 여기 등선이라는 게 있고 또 뭐 고기 이게 그물로 엄청 잡으면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응? 실어가지고 냉동창고로 또 항구에 있는 냉동창고로 빨리 실어나르는 역할하는 그 운반선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척의 배가 한 팀을 이루어서 어업하는 거 이거를 기선선망 어업허가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업자가 기선선망 어업허가를 해달라고 신청했는데 행정위원이 그래 기선선망 어업허가를 한다. 단 운반선이니 뭐 등선이니 이런 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면 그건 기선선망 어업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잖아. 그치? 기선선망 어업이라는 그 어업행위의 본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만드는 거잖아. 아까 내가 든 예로 뭐 100층짜리 건축허가 내주면서 엘리베이터는 설치하지 말 것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잖아. 응? 그래서 기선선망 어업허가를 내주면서 이렇게 운반선 등 부속선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단서 붙인 거는 그 주된 행위의 그 어업허가는 주된 행위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그 주된 행위의 본질적 효력을 해치는 거다. 허용될 수 없는 부관을 붙인 거다. 이런 취지의 판결이죠. 그 다음에 6번은 이거는 잘못된 부관이 아니라 적법한 부관이라고. 이것도 앞에서 공부했을 거야. 그지? 그래서 읽어보면 우리 예전에 내가 설명했었지. 사례가. 이거는 여기가 큰 도로가 있고 여기에 좁은 골목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옛날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었다. 옛날에 설명했었어. 내가 이제 새로 듣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살고 있지. 단독주택들이 골목길이 이렇게 있고. 근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 요 사람들끼리만 서로 합의해서 뭐 한대? 여기다가 아파트 짓기로 하는 거야. 응? 아파트 짓는 주택조합을 만들어서 여기다가 아파트 짓는데. 그러면 행정기관이 신청을 받고 아파트 짓는 거 승인을 해줘. 시장이 승인을 해주면서 조건을 달았어. 뭐냐면 여기 아파트가 새로 들어서면 거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지고 그러면 여기 좁은 골목길로는 감당이 안 된다. 응? 그러니 이 주택조합이 이 옆에 땅을 다 사라. 응? 사가지고 여기 도로를 넓혀라 이거야. 응? 그 다음에 여기 아파트 져버리면 여기 옛날 이 큰 길로 나가던 길이 없어져요. 그럼 여기 살던 사람들은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야. 보통 아파트 다 둘러치잖아. 이 사람들이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 큰 길로 나갈 수 있는 통행로를 만들어줘라. 이런 단서를 붙이고 승인해 준 거야. 근데 이거는 이 사람들이 자기네 조차하고 아파트 짓는 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들을 해결하라는 단서로 붙인 거라 이건 관련 없는 단서 붙인 게 아니라서 적법한 부관이다. 네, 이런 사례. 그래서 6번 정도 보고 그 다음에 8번이 또 아주 중요한 판례야. 8번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자 첫째 줄에 보면 행정기관이 뭐 허가니 면허내주면서 부관을 붙였지 그 부관이 적법하게 붙인 거냐 위법하게 붙인 거냐는 어느 때 법을 기준으로 판단한대. 허가 내줄 당시에 법에 맞게 붙인 거라면 적법인 거야. 응? 그래서 일단 출발이 그거는 시험기에 꼭 내지는 않는데 행정기관이 부담이라는 부관을 붙여놓은 것이 위법인지 아닌지는 처분, 즉 허가니 면허니 주된 행위를 내줄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일단 출발점이야. 그렇다면 이거지. 우리가 허가니 면허니 이제 여기 보면 우리 시험 문제 낼 때 주된 행정행위라고도 하고, 응? 그 다음에 뭐 처분이라고도 하고, 여기 하면서 이제 부담을 붙이는데, 이 허가니 면허니 주된 행위를 할 때, 이제 이 부담을 붙여놓은 게 이게 그때 법에 따라 다 적법하게 붙인 거라면, 붙였는데, 나중에 어떻게 됐어? 법이 개정이 됐어. 나중에 법이 개정이 되더니, 개정된 법에 따르면 이거 못 붙이게 이제 바뀐 거야.
그럼 나중에 법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못 붙이게 됐다 하더라도 이미 앞서 그 전에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붙여놨던 부담이 자동적으로 효력이 없어진다든지 미법이 되는 건 아니다 이거. 왜냐면 처음에 적법하게 이 당시에 법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붙인 거라면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못 붙이게 됐다 하더라도 여전히 적법하게 붙인 거가 되는 거예요. 다만 이제 행정기관이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거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게 됐다 해서 따로 없애는 조치를 하지 않는 한 그대로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그 밑에 뭐 나왔어? 두 번째 줄에 행정기관이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여놓은 게 주된행위 할 당시 법을 기준으로 적법하게 붙였다면 주된행위인 처분이 있은 후 셋째 줄, 그 주된행위의 근거법이 개정됨으로써 행정기관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끔 바뀌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이미 붙여놓은 부담이 위법이 된다거나 그 효력이 바로 소멸하는 거 아니다. 응? 중요하죠. 응. 그러면 이게 어떤 사례냐? 그 밑에 밑줄 친 거 보면, 이제 우리 예전에 했잖아. 그 고속도로 옆에 길가에 접도구역이라고 도로에 접한 구역에 어떤 업체가 송유관을 묻는데 그래서 그때 당시의 법에 의하면 이제 송유관 묻도록 허가를 내주면서 그때 당시로는 무슨 내용의 부담을 붙였어? 나중에 송유관 묻어놓은 걸 딴 데로 이전할 때는 그 이전한 데 들어간 비용은 니네 업체가 부담하도록 한다. 이거 다 법에 따라 적법하게 붙인 거래. 근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송유관 묻는데 도로관리관청에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응? 이렇게 법이 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미 붙여놓은 부담의 효력이 바로 소멸하거나 위법이 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죠. 이거 잘 나오니까 꼭 알아도.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시간적 한계 나왔어. 시간적 한계는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아까 일상생활에는 엄마 뭐뭐 사주세요. 응? 근데 엄마가 아무 단서 안 붙이고 그래 사줬어. 예를 들어 게임기 사줬어. 근데 게임기를 사주고 나서 보니까 애가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하더라. 안 되겠다. 너 단서 붙이자. 너 매일 2시간씩 공부하는 걸로 의무 부과한다. 응? 그러면 이게 말하자면 맨 처음에 주된 행위를 할 때는 아무 단서를 안 붙이고 했다가 나중에 부관을 나중에 붙이는 거. 이게 가능하냐? 또 하나는 행정기관이 어떤 허가니 면을 내면서 무슨 내용의 단서를 달았는데 나중에 그 단서 붙인 거 좀 바꾸자. 행정기관이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응? 이런 문제야. 응? 그래서 그게 이제 시간적 한계라서 사후 부관 및 부관의 사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지. 사후 부관은 부관을 처음에 안 붙이고 허가니 면허를 내주다가 나중에 이제 부관을 붙이는 거고, 사후 변경은 애초에 부관을 붙이면서 했다가 나중에 그 내용을 행정기관이 바꾸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허용되냐 그런데 일단 기본 원칙상으로는 안 되는 걸로 봅니다. 왜냐면 부관은 주된행위하고 할 때 같이 따라다니는 거라 부관을 안 붙이고 했다가 나중에 부관만 따로 붙이는 건 안 된다고 보는 거지. 원칙은 안 되는 거지만 중요한 건 판례에 따르면 4가지 경우는 허용된다. 응? 그래서 제한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라고 보는 게 판례로서, 여러분들 그 행정기본법도 있고 판례도 있고 근데 똑같아요. 응? 이미 다 판례 학자들의 견해와 판례에서 확립된 걸 행정기본법에서 그대로 명시한 거야. 그래서 행정기본법 다시 읽어봐. 행정기관은 부관을 붙일 수 있는 경우에 부관을 붙였는데 나중에 이렇게 되면 그 부관 붙이고 처분한 후에도 부관을 새로 붙이거나 붙일 수 있고 또 이미 붙여놓은 종전의 부관을 변경할 수 있다. 어느 때? 그러니까 4가지를 들어놨어요. 하나는 3가지 들어놨나? 법률에 그렇게 해도 된다.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두 번째는 응?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 세 번째는 사정 변경이 생겨서 나중에 부관을 새로 붙인다든지, 그지? 또는 이미 붙여놓은 부관을 변경을 안 하면 주된 행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 경우, 이런 경우는 붙여도 된대요. 응? 그지?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르면 3가지인데 밑에 내려가면 역시 법에 따른 건데 밑에 판례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거라고 보면 돼. 1번
부관을 사후에 바꿔놓는 거, 그지? 사후 변경은 첫째, 법률. 첫 번째, 법률에 그렇게 해도 된다고 규정이 있거나, 두 번째, 동의. 응? 상대방이 좋아요 하고 동의한 경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렇게 두 가지 경우에 있는 경우 허용되는 원칙이나 또 하나 있지. 사정 변경이 생겨서 애초에 부담을 붙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바꿀 수 있다. 응? 그래서 사후에 붙이거나 이미 붙여놓은 부관을 변경하는 거 세 가지 경우에 허용된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시험은 주로 여기까지로 주로 나오는데 2번을 우리 공부를 해보자. 이거는 이제 이게 적용된 사례라고 생각하고 공부 차원에서 보자. 자, 행정기관이 어떤 업자를 재활용 자원화 시설의 민간 위탁 대상자로 선정을 하면서 주대내기가 이렇게 선정을 해주면서 플러스 뭐 했어? 응? 단서를 붙였어. 뭐라고? 응? 민원이 없을 것. 이게 선정해주는 조건이었어. 민원이 없을 것이라는 부관만 붙였어요. 조건. 그랬다가 어떻게 했어? 새로이 주민 동의서를 제출할 것을 다시 요구했대. 그러면 이건 뭐야? 부관을 변경한 거야. 근데 이게 허용되냐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새로이 추가해서 붙이고 이거 주민 동의서 제출 안 했으니까 뭐야? 너 선정했던 걸 취소한다 이랬나 봐. 그러니까 상대방이 업자가 반발해 소송을 냈나 봐. 이겼어 상대방 업자. 왜냐하면 몇 가지 경우에 가능해. 법의 근거 규정이 있을 때 그리고 상대방이 동의. 근데 여기는 법의 근거도 없고 상대방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행정기관이 일방. 그리고 애초에 할 때 부관 붙일 때 하고 사정이 달라진 것도 없는데 새로이 붙였단 말이야. 그렇다면 이거는 나중에 부관을 추가 변경하는 것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그 새로이 부관을 변경하고 그 변경된 부관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를 취소한 거, 선정된 거 취소한 것은 위법이다. 이런 결론이겠죠? 응? 자, 하여튼 1번 판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자, 뭐 4번도 그거 뭐야? 새로 붙이는 거야. 안 붙이고 했다가 부관 안 붙이고 있다가 나중에 새로 붙이는 것도 아까 같은 세 가지 경우 있으면 허용한다. 그런 뜻이라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논점. 부관의 하자와 권리주제. 그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주된 행위를 하면서 행정기관이 여기다가 이제 뭐 조건을 붙여놨다든지, 조건이니 기한을이니 부담이니 하여튼 부관을 붙여놨어. 그런데 요 앞에 허가니 면허니는 문제없는 적법한 허가니 면허니인데 이 뒤에 단서 붙여놓은 부관만 위법이라고 하자. 그러면 문제는 요게 위법이 있으면 요게 위법이 있다면 위법의 정도에 따라서 요게 무효로 인정되거나 또는 위법의 정도가 조금 약하면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나 이렇게 된다고 봐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 책에 있는 1번이야. 하자 있는 부관의 효력이라는 게 하자라는 게 이제 법적 요건을 못 갖춘 걸 말해. 하자 있는 그거는 별로 논점이 아니야 시험에. 하자 있는 부관은 그 하자 정도,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해. 만약에 이 행정기관이 이 부관 붙여놓은 게 위법이 있고 이게 무효라면, 이게 무효라면 이제 요것만 무효가 되는 건지 부관만 아니면 이 몸통에 해당하는 주대행위까지 전부가 다 무효가 되는 건지 이게 이제 궁금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거기에 2번에 쌍가를 봐. 부관이 무효인 경우 있지? 여기가 중요해. 부관이 무효인 경우 어떻게 된다? 학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대. 학자들의 견해가 여러 개 있는데, 예. 첫째, 두 번째 끝에 부관이 어떻게 돼?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 이거 중요한 단어가 본질적 요소. 본질적 요소. 행정기관 입장에서 볼 때 이 단서를 안 붙이고는 허가니 면허지 안 내줬을 것이라고 있는. 그러니까 부관이 무효가 된다는 말은 부관을 안 붙인 거와 마찬가지란 말이야. 그러면 행정기관이 처음부터 부관을 안 붙이고는 허가니 면허니 안 내줬을 것 정도로 이 부관이 허가니 면허냐는 주된 행위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고 본질적 요소인 경우에 한해
부관이 무효면 주대행위까지 전부 무효가 된다고. 안 그러면 부관이 본질적 요소가 아니라면 부관만 무효로 되고 끝나는 거고, 주된 행위는 부관이 없는 행위로 존속을 하게 된다, 이런 논리지. 어쨌든 그래서 본질적 요소인 경우에는 넷째 줄 주된 행위까지 다 무효가 된다, 전부 다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그거 관련된 판례가 밑에 둘 나오는데 다 시험에 중요해요. 자, 1번을 보니까 도로 점용허가가 주된 행위야. 도로 점용허가를 행정기관이 내주면서 어떻게 했어? 점용기간을 정했지. 이 점용기간은 말하자면 종기를 정한 거야. 아까 기한 중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1년 동안 뭐 언제까지 이렇게 해서 유효기간을 정한 거지. 응? 그런데 그 점용기간이 아마 너무 짧게 줬나 봐. 응? 그래서 점용기간은 도로 점용허가의 본질적 요소에 해당하는 거래. 그래서 그 점용 기간이 너무 지나치게 짧게 정해져서 위법이 있다면 도로 점용허가까지 전부 다 위법이 된다. 응? 그래서 요거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어떤 사례냐면, 여러분, 도로는 우리가 길 위 이것만 도로로 인정되는 거야. 도로로 이렇게 지정된 곳에 땅속도 도로예요. 응? 그러면 어떤 업자가 이런 일을 한 거야. 아, 지금 여기 주안역 앞에 도로가 있는데 내 그 밑에 지하상가를 개발할 사업 계획안을 갖고 있다. 인천시장 찾아가서 내가 이 도로 밑에 지하상가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싶은데 허용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이 도로를 지하를 점거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 누구 돈으로 사업 벌이는 거야? 업자 돈으로 사업을 벌여, 투자해가지고. 근데 업자는 이익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시장하고 조건이 뭐냐면, 이 도로를 이제 점거해서 내가 투자해갖고 지하상가를 개발해서 운용을 할 텐데, 이제 얼마 지난 다음에는 이거 다 인천시 거가 되는 거야. 응? 일정 기간 지나면 다 시소유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시는 돈 안 들이고 개발 사업을 허용할 뿐이고, 개발 사업에서 일정 기간 지나면 시소유로 되게 하는 겁니다. 응?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 지하 개발하는, 도로의 지하를 개발하는 업자는 자기 돈 투자해서 뭔가 개발하고 지하 상가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는 기간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지하 상가 운영권을 한 30년은 줘야 이 사람이 투자해서 어느 정도 투자 비용과 이익을 회수하는데, 이거 막 한 5년만 지하 도로 점용 허가를 줘요. 그러면 업자 입장에서는 투자한 비용도 회수할 수 없는 정도의 짧은 기간을 정했다면 이거는 그 기간을 정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 그러면 도로 점용허가까지 전부 위법, 이 논리. 그럼 마찬가지로 2번도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에서, 응? 이거 다 특허지. 행정재산 사용 수익 허가도 특허인데, 특허 재량행위라서 사용 수익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 기간은 역시 주된 행위의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위법이 있다면 어떻게 돼? 부관에 위법이 있다면 주된 행위까지 전부 다 위법이 된다. 응? 간단한 논리인데 1번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자 있는 부관, 2개 남았어. 하자 있는 부관과 부담과 그 이행으로 한 사법상 법률행위 효력, 이렇게 돼 있죠. 일단 어떤 사례냐? 자, 뭐라 하냐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주된 행정행위 괜히 지웠나?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신청한 바에 따라 허가니 면허를 내죠. 그런데 뭐라고 여기다가 드냐면 땅을 기부해라. 아니면 돈을 기부금을 내라. 이게 붙였어. 이게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인 거야. 자, 부담이 이 땅 기부해라 하니까 상대방이 이거를 이행을 했어. 응? 그래서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어. 자기 땅을 기부하는 계약을 맺었어. 응? 그러면 여러분 동그라미 1번 봐봐. 요 기부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래. 사법상 법률행위. 응? 사법상 계약행위. 자기 강제로 납부해서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발적으로 좋은 일에 써주세요 하고 기부하는 계약, 사법상 계약. 근데 문제는 이거야. 이제 이렇게 다 했는데 나중에 이 땅 기부해라 하는 게 관련 없는
이 주된 행정행위와 아무 관련 없는 땅을 기부하라고 한 것이 돼서 이게 무효가 됐어. 이게 무효로 됐어. 그러면 나중에 이게 무효로 판명이 나면 이 무효인 부담을 이행해서 자기 땅을 기부하는 이 계약 맺은 거, 이것도 자동 무효가 될까요? 아니래요. 응? 이거하고 이거는 효력을 별개로 따져봐야 된대요. 응?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읽어봐. 판례는 뭐라 그런다? 이 부담을 이 기부해라 하는 부담을 이행하는 행위로서 이 기부 계약 맺은 거, 사법상 계약, 이거하고는 별개의 행위로서 응? 그 효력도 별도로 판단 내려야 된대. 응? 그래서 이 기부해라 하는 부담을 붙여놓은 게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걸 이행하는 한 사법상 계약까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상대방은 기부해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부하는 계약을 맺은 동기가 된 거야. 이유가 된 거야. 따라서 상대방은 이게 무효로 되면 이게 무효라는 주장을 내세워서 이 기부 계약이 무효다 해가지고 민사소송으로 무효 확인 판결을 받든가 따로 해야지 자동 무효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부담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가 되면 없던 거와 똑같아지는 거니까 무효와 똑같아져 버립니다. 부담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더라도 그 부담을 이행한 행위로서의 기부 계약, 이게 곧바로 바로 무효로 되는 거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로 무효가 된 건 아니까 그들 일단은 효력이 있는 거니까 얘가 어떻게 돼? 기부한 땅이나 돈은 아무런 법적 원인 없이 얻은 이득이라고 부당이득이 바로 되는 건 아니다. 이게 부당이득이라면 기부한 계약이 민사소송을 통해서 무효임이 확정 판결이 나야 받은 돈이 법적 원인 없이 얻은 부당이득이 돼요. 국가가 받은 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판례로 나옵니다. 1번. 두 번째 줄에 보면은 어떤 허가니 면허받은 사람이 기부해라는 부담 붙여놓으니까 그걸 이행하느라고 사법상 매매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떻게 돼? 그 부담은 이 사법상 계약행위를 하는 동기 내지 이유로서 작용했을 뿐이므로 이 기부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이유가 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부담이 무효되거나 취소됐다고 해서 이것까지 자동 무효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응? 이미 확인했고. 따라서 그 밑에는 어떻게 돼? 이거가 이제 이 부담이 무효되거나 해도 이거가 자동 무효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사법상 계약이니까 민사소송으로 이거 다시 무효인 기부해라는 부담을 이행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한 거다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거기서 딱 따져봐가지고 이거 무효다 이렇게 다시 판정을 해야 이 효력이 없어지는 거라,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 그런 얘기고, 1번이 이제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 1번을 이해했으면 3번, 4번 다 그게 같은 결론이에요. 그래서 3번을 보면 뭐라고 해서 굵은 글씨, 무효인 건축허가 조건을 유효로 믿고 토지를 행정기관에 증여했더라도, 이는 증여를 하게 된 그 무효인 건축허가 조건이 유효라고 믿은 것이 착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유가 돼서 그 토지를 증여해서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이전이 된 거다 하는 얘기죠. 따라서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곧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려면 법원에다 소유권이 이게 딴 사람한테 지자체로 소유권이 넘어간 거 등기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될까? 그 증여 계약이 먼저 무효화되거나 취소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걸 민사소송으로 싸워서 자기의 첫째 줄에 있는 그 토지 증여 계약을 먼저 민사소송으로 무효로 인정을 받고 나서 무효가 됐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 다음에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무효임을 자기네 증여계약을 무효임을 먼저 판정받지 않고 바로 말소해달라고 청구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응? 3번 밑에 4번도 마찬가지야. 응? 기부 체납. 그러니까 뭔가 기부 체납이 기부한 거야. 계약 맺고 계약 형식으로 뭔가 증여하는 계약을 맺었는데 그 기부하다는 부담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되지 않았다면 이거는 유효한 거고 유효한 부담을 이행하느라고 계약 맺은 것도 역시 유효니까 이거 효력을 부정 판단 받음 없이 곧바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그 부담이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한 그걸 이행한 사법상 계약도 역시 유효하게 존속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부담이 이게 효력이 없어지지 않았는데 유효한데 이걸 이행한 계약이 이걸 바로 취소하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응? 자, 마지막 논점은 자, 아주 뒤에 보면 내용은 좀 길지만 되게 간단한 거야. 하나만 공부하면. 자, 그러면 상대방 여기다가 이제 부관을 붙였어. 부관을 붙였는데 상대방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은 자기한테 어업허가 내달라고 신청을 했고 행정기관은 어업허가를 내줬어. 상대방 어업허가 받았으니까 좋은데 이건 아무 불만이 없어. 근데 뒤에 뭐라고 붙였냐면 부관으로 너 어업허가 내준 거 1년간 유효로 한다. 그러면 1년 동안만 어업허가 내준다. 우리 뭐 붙인 거야? 아니 뭐 붙였지? 유효기간 붙인 거야. 우리가 아까 배운 기한, 종기 붙여놓은 거야. 자, 근데 상대방 이것만 불만이 있어. 아니, 예를 들어 나랑 다른 사람한테는 어업허가는 다 10년씩 유효기간을 주는데 자기만 딱 1년만 내주는 거야.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평등원칙 위반? 그럼 왜 나만 이렇게 불평등하게 1년짜리 내줬느냐? 이거 평등원칙 위반한 위법. 그래서 뭐라고 주장해? 요것만 취소해달라. 소송으로, 행정소송으로 요것만 위법이니까 요것만 취소하라. 소송으로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다. 왜 안 될까? 아까 본 게 부관 종류 중에 주된 행위하고 따로 분리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건 부담이라는 종류만이다. 이거는 부담이 아니라 기한이다. 기한. 응? 기한이니까 독립적으로 요것만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응? 뭐뭐 해라 의무 덧붙인 것만 따로 떼서 소송할 수 있지. 그래서 거기에 하자 있는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그래서 다음 페이지 가면 자 쌍가루 1번 요거만 적으면 독립쟁송 가능성이라고 그랬지? 응? 쌍가루 1번의 제목이 독립쟁송 가능성. 응? 이게 짧은 말을 표현했던 주된 행위하고 따로 떼서 부관만 위법이니까 부관만 취소시켜달라. 부관만 무효하다. 이게 소송 대상으로 따로 할 수 있느냐? 부담만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응? 부담이 아닌 조건, 기한, 철회권 유보,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는 부관 이런 거 다 안 된다는 거지. 응? 그래가지고 뭐 다수설이 나옵니다만 판례로 봐봐. 다수설 판례가 똑같은 입장인데 다 기억은 똑같아요. 응? 부담만은 가능하다고 본다. 응? 그런데 니은범 다수설 입장에서 보면 니은범 부담 이외의 부관 있지? 그냥 읽어만 봐. 부담 이외의 부관은 그 자체 독립성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주된 행위와 분리와 소송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만약에 이 부관이 위법이라고 취소해달라 이렇게 소송으로 싸우려면 어떻게 된대? 응? 둘째죠 끝에 이거 부관이 위법이라 해도 아까 이해 1년간 유효한다. 이 사람만 1년간 냈어. 이것만 갖고 소송으로 취소해달라고 소송으로 이것만 갖고 싸울 수는 없고 이거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해야 된대. 이거 전체 어퍼가 주된 행위 플러스 부관까지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고 판결은 뭐만 취소하는 판결 내려달라고 주장하래?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는데 전체 중에 일부인 여기만 위법이 있으니 이 부분만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청구해야 된대. 여러분들 다수설의 니은번을 잘 봐. 문장 자르면 부담 이외의 부관 어떻게 소송해야 된대? 두 번째 끝에 부관이 붙어있는 행위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고
그 다음에 뭐만 취소해달라고 청구? 그 중에 일부인 부관만 취소해달라고 청구. 이런 방법을 쓰래. 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그리고 생소한 용어로 이런 형태의 소송을 뭐라고 부른다?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라고 불러. 부진정 일부 취소의 형태로 소송을 하면 된다. 이게 학자들이 그래요. 근데 우리 대법원은 이거 안 된대. 그래서 그 밑에 판례 입장에 니은번을 보면 니은번은 뭐야? 자, 이거 부담 이외의 부관이야. 그러면 똑같이 다수를 얘기할 때 하고 부담 이외의 부관 어떻게 소송해야 된대? 응? 통설과 달리 부관만 취소해달라는 진정 일부 취소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전체를 소송 대상으로 삼고 부관만 취소하는 판결을 해주세요 하는 부진정 일부 취소도 안 된대. 판례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판례 입장.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대법원 입장에 따르면 여기만 위법이 있더라도 이거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해야 된대. 응? 판례에 따르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써야 된대. 하나는 뭐라고? 자, 두 번째 끝에 판례에 따르면 부담 이외의 부관, 응? 어떻게 해야 된다? 두 번째 끝에 부관이 붙어있는 행정행위 전체 취소를 청구해야 됩니다. 전체 다를 대상으로 전체 다 취소해 주세요 하고 법원에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셋째 줄 또는 뭐야? 응? 법원에다 청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다가 야, 왜 나만 1년짜리를 짧게 줘? 다른 사람들 10년씩 해주면서 행정기관에다가 아, 이거 바꿔줘. 응? 행정기관에다가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하고, 근데 행정기관이 평균 받아들여주면 뭐 소송갈 일도 없지만 행정기관이 신청을 안 받아줘. 거부를 하면 행정기관의 그 거부행위가 위법이라고 그 거부행위를 소송으로 싸우라. 이렇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 써야 된다. 자, 우리 판례에서 니은번 문장의 제목이 뭐라고? 부담 이외의 부관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써야 되는데 판례 태도에 따르면 부관이 붙어있는 행위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해서 전체 다 취소해달라고 청구하든지, 아니면 행정청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야, 이 부관 잘못된 부관이야, 이거 바꿔줘, 변경해달라고 행정기관에 신청했는데 행정기관이 거부를 하면 그 행정기관의 거부행위를 대상으로 거부행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하래. 응? 이 두 가지 방법이래, 판례에 따르면. 네. 예, 여기까지 핵심. 오른쪽에 판례 1번. 자, 1번의 밑줄 친 시작 부분은 뭐야? 부관은 주된 행위에 붙어서 따라다니는 종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독립적으로 따로 떼서 소송 대상으로 하게 하는 거, 이런 거는 허용될 수 없는 게 원칙. 그런데 부관 종류 중에서 부담만은 주된 행위에 붙여져서 의무를 덧붙이는 그런 부관의 일종이긴 하더라도 그게 하나의 의무를 부과하는 하명행위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갖고 있기 때문에 부담만은 주된 행위와 따로 떼서 소송이 가능하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응? 부담만에 대해서는. 그런가 하면 밑에 2번은 아까 내가 여기 설명한 거지. 면허구나. 면허를 내주면서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한다 그랬는데, 요거요. 1년간 유효로 한다. 상대방 면허 받으면 요것만 위법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했는데 안 돼 하고 거부한 거지. 그치? 하려면 전체 다를 취소해달라고 청구를 하든가 해야지. 응? 그래서 그 유효기간, 면허 1년짜리 유효기간만 취소해달라고 소송 청구하는 건 안 된다. 부담이 아니기 때문에, 기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3번 아까 했지?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의 소유권 넘기라. 요거는 부관의 종류 중 뭐라 그랬어? 부담이 아니라 법률효과의 일부 배제라고 하는 종류의 부관이기 때문에 부담이 아니니까 그것만 따로 떼서 소송하는 건 허용될 수 없다. 그죠? 또 4번. 4번은 뭐야?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하면서 그 사용수익 허가 기간을 정했는데 너무 짧게 정해줬나 봐. 상대방이 그 기간 잘못 정한 거다. 그 기간만 취소달라. 이거 돼? 이것도 유효기간 기한을 설정한 거잖아. 부담이 하니까 안 된다는 거죠. 응? 여기까지가 시험의 포인트. 응? 그러면 잠깐 5분 쉬고 20문제를 준비했으니까 딱 시간 18분 정도 재고, 18분도 갈 거 없어. 왜냐면 주로 부관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루고는 뭐 거의 같은 내용이 계속 똑같이 문제가 반복됐으니까 아마 반복돼서 문제를 풀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학습을 할 거야.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 계속 나오니까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을 거고, 내 생각에는 한 10분 좀 하는 사람은 10분이면 다 풀 거고 15분이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자, 5분 갔다 오고.